뉴스의 교통안전 상식.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교통정보를 알려주실지 늘 기대되는 분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 만나볼게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밖에 비 오죠? 많이 와요. 지금 많이 와요? 스튜디오에서는 네. 지금 잔뜩 하늘만 흐려있길래. 네. 저기 아마 지역 차이가 좀 날 거예요. 네. 오늘 운전하셨어요? 오늘 지금도 운전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비 오면은 웬만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이 사람 심리가 좀 네. 불편하고 비 맞기 싫으니까 운전을 그렇죠. 하게 돼요. 예. 길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럼 운전할 때 이 비 올 때 운전 어떤 상식, 안전운전 상식 좀 알려주세요. 예. 특히나 비 올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노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끄러운데 네. 많은 분들이 이 눈길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맘때의 그 미끄러운 길은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요새 그 황사가 많이 끼고 해가지고 노면에 그 황사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흙탕을 달리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동거리 사실은 충분히 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비 올 때는 이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려집니다. 네. 주변의 조소도 낮아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또 그 뭐라 그럴까 이 빗방울이 차창에 맺히면은 와이퍼질한데 외에는 사실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대응하기 힘들어서 네.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시내 주행에서의 딜레마예요.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더 충분히 뛴다 그러면 꼭 어김없이 끼어드는 분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비 오는 날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차와의 거리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지만 네. 제동거리 때문에 항상 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거리를 벌려라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 도시교통 상황에서는 꼭 끼어드는 차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네.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좀 따뜻하고 이제 밝은 봄날이 계속 될 줄 알고 네. 다이어트의 계절이니까 다이어트 얘기 좀 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매년 이제 이제 봄날이 오고 옷을 얇게 입기 시작하면은 네. 이 아래에 나온 요 지방분을 좀 감추려고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러고 항상 후회하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살아가는 생활인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지금 이 다이어트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동차는 어떤 다이어트를 할까요? 네, 물론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구조조정 이런 다이어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경량화 노력인데요. 네. 자동차 기술의 그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 변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기술 발달의 이제 한계까지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의 문제는 이제 경량화까지 간 건데요. 네. 초기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그냥 마차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고장 나지도 않아야 된다. 이런 데 맞춰져서 이제 1910년대 이 정도까지 자동차가 발달해 오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20년대, 30년대 대중화되기 막 시작하면서부터 편의 장비들 또는 이제 고성능화 모델 이런 것들로 이제 추구하면서 80년대까지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성능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던 게 최근까지의 기술적 테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최근 테마는 환경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대기 오염은 산업화 위한 공장 그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10억 대가 가까이 팔리고 있고 굴러다니니까 이제는 지구 환경 어떤 균형의 어떤 붕괴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동차가 이제 화살을 맞게 된 거죠. 네. 그 환경성을 추구하는 것과 경량화가 관계가 있나 보죠? 예, 경량화라는 건 쉬운 얘기로 우리 공 아나운서께서
어린 아기를 업고 뛰는 거하고 어머니 업고 뛰는 거랑 어떻게 더 힘들겠어요? 어린 아이보다는 어머니죠.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차체나 뭐 이런 무거운 기계 덩어리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성능, 특히 이제 연비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경량화되면 될수록 기름을 덜 먹는다. 경제성이 향상되면 곧 오염 저감물질 배출이 좀 더 오염물질 배출이 좀 더 낮아진다. 뭐 이렇게 하는 논리에 의해서 지금 경량화로 가는 거죠. 네. 경량화가 어려운 네.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경량은 되게 쉬워요. 필요 없는 거 다 빼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60년대, 50년대 그 영국의 로터스라는 스포츠카 회사는 자동차 경제에서도 고성능 엔진이 아니고 경량 차체를 이용해가지고 좋은 그 레이스 성적도 내고 또 그러면서 연비도 좋은 걸 이미 증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자동차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평준화가 돼가지고 모든 기술들이 이제 모든 메이커들도 쓰고 그러면서 고성능이라든가 편의 장비 또는 안전성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다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 문제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자동차의 기술이 이제는 규제를 앞서가게 됐어요. 예전에는 네. 자동차의 기술에 따라서 자동차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떠한 기준, 환경 기준 같은 건 유로 6를 몇 년까지 그 다음엔 또 더 강화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미 예고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발달이 글로 가야 되는데 저감 기술을 하다 보니 가장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상 경량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각 메이커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다이어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대부분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단은 그 소재 자체를 가벼운 걸로 바꿉니다.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카본 파이버라든가 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경량 소재를 가지고 기존에 이제 자동차는 대부분 이제 철제 소재였거든요. 네. 그걸 이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해서 최근에 발표된 그 아우디의 그 대형 SUV가 있어요. 원래 기존 전 모델보다 한 325kg나 이제 감량을 해서 네. 이전 차종에 비해서는 한 13% 감량한 건데 굳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80kg 나가던 사람이 한 69.5, 69.6kg로 감량한 정도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엔진 효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그냥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엔진이나 변속기가 차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부품들까지도 이제 경량화를 병행해가지고 나가면서 엔진 사이즈를 줄이면 아무래도 엔진의 부피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네. 다운사이징이라는 그런 또 흐름까지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성과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은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도 보면 효과 좋은 다이어트 수법 부작용 많잖아요. 네. 자동차 업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이요? 어떤 부작용이요?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갖춰야 될 동력 성능, 안전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뺀다면은 아무래도 안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경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의 장비도 늘어나면서 중량은 늘어나죠. 또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연비가 더 낮아지죠. 뭐 이러다 보니까 경량화 시킨 만큼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본 파이버라든가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신소재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값이 좀 비싸요. 네. 비싸면 이제 그것이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이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차값이 비싸지면 덜 팔리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 친환경적이면서 성능 좋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좋은 차를 사려면 비싼 값을 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결국 좀 속상하지만 그런 셈이에요. 사실은 네. 이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이라는 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비용을 투자하고 하지만 그것도 세금이고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신소재를 쓰고 하면서 차 가격이 올라도 그건 역시도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은 어떻든 간에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뭐 환경 오염의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있지만 결국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억울한 듯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 환경에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는 생각은 좀 억울해해요. 네. 그런데도 사실은 이미 지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니까 뭐 억울해하기보다는 내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내 지갑을 털어서 이 정도를 기여해라고 생각만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기술 발전에 따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치르는 것이 맞지만 그 부담을 줄이려면 개개인이 환경 오염 줄이는 노력을 좀 해야 할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의미 있는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